자, 선생님이 할 첫 번째 문제는, 같이 할 문제는 41페이지에 12번이에요. 아, 스텝 1이구나. 스텝 1이요? 그렇게 이놈의. 자, 41페이지 내가 12번 왜 해주려고 그러냐면요. 스텝 1인데 봐보세요. 이거 지금 어떤 가게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원가가 700원이 아이스크림 100개를 생산해서 한 개당 1,000원에 파는데 8월이 지나면 판매 금액의 50%를 할인해서 8월에 팔고 남은 아이스크림 모두 판다고 했어요. 이 아이스크림 모두 판 이익이 15,000원 이상 2만 원 미만일 때 다음 주 8월 한 달 동안 판 아이스크림의 개수 가능한 것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이거 원정판이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8월에 판 아이스크림과 8월에 팔고 남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럴 경우에 원정판이도 표를 그려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은 지금 12번이 맨 아래에서 이거 표를 좀 쓸 공간이 넉넉치 않거든요. 나는 12번 위쪽에다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그래서 12번 위쪽에다가 이렇게 표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8월에 판 것과 8월이 지난 후거든요. 표가 몇 개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네. 자, 일단 상황이 8월 지난 후야. 근데 원가가 700원인 그랬는데 사실 뭐 8월 지난 후에도 원가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한 개당 1,000원에 판다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정가가 아니고 판매가를 막바로 들어가 볼까요? 판매가. 자, 8월에는 한 달에 1,000원에 하나에 1,000원에 파는 아이스크림을 8월 이후에는 판매 금액의 50%를 할인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8월이 지난 후 하나의 판매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500원 된다는 소리겠죠. 아, 그래 이거 아이스크림 한 개 원가고 한 개 판매가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익금 한 개 팔았을 때 이익금 계산해 볼게요, 얘들아. 그럼 야, 8월 동안에 아이스크림 하나 팔면 이익금 얼마 되는 거야? 이익금 내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판매가 빼기 원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매가 빼기 원가 해서 이거 300원 되는 거죠. 뭐야? 그럼 얘들아 8월이 지난 후는요 이익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손해네. 판매가 빼기 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손해보고 파는 게 이거 재고량을 뭐 폐기 처분하는 비용보다 그래서 손해보는 금액이 작을 때는 이렇게 손해보고서라도 파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야. 자, 여하튼. 자, 그랬을 때요. 8월 한 달 동안 판 아이스크림의 개수 그랬거든요. 그러면 8월 달에 판매량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8월의 판매량을 내가 X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얘들아 8월이 지난 후 판 아이스크림의 개수는 몇 개 하면 됩니까? 문제 읽어. 8월이 지난 후 판 아이스크림은요. 얘들아 8월이 지난 후 그럼 몇 개 판 걸까? 100 마이너스 X개 다? 야, 저개 삐리리. 문제도 안 읽어? 네. 내가 물어봤을 때 문제를 다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 이익금이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식은 내가 밑에 줄 와서 적을게요. 그러면 8월 달에 판 아이스크림 하나 팔면 이익금이 300원. 8월 달에 X개 팔았음. 아씨, 잠깐만요. 아, 나 요즘에 내 노트북 마음에 안 드네. 왜 이래? 자, 그래서 300X. 근데 8월이 지난 후 하나 팔면 손해가 마이너스 200원이거든요. 그거 100 마이너스 X개 팔았음.
그랬을 때 이 이익금이 모두 15,000원 이상 2만 원 미만. 그래서 이거 가운데 괄호 풀어서 정리할 거 있거든요. 그럼 가운데 이 정도 암산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500x 플러스 2만. 뭔가 좀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판매 금액의 한 개당 1,000원의 평가인데 판매 금액이 50% 할인하면 500원 맞지? 그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8월 한 달 동안 판 아이스크림의 개수로 가능한 것. 이거 왜냐면 이거 하면요. 음수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가능한 거 물어봤구나. 아씨. 이거 왜 그러면 X값의 범위 구하고 해서 일단 2만을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얘들아. 마이너스 5천 이렇게요.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아니, 이거 뭐, 문제가 뭐 이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얘들아, 선생님 잘못한 거 있는 거 같니? 어디요? 아니, 전혀 없는데? 300원, X개. 그리고 8월 이후에는요, 판매 금액의 50% 할인하면 판매 금액이 500원 되는 거 맞잖아. 그치? 500원, 700원 마이너스 200. 그래서 100 마이너스 X개 팔면 그 모두 판 이익금이 15,000원 이상 2만 원. 공 잘못 붙인 것도 없죠? 200 곱하기 100 하면은 2만 되는 거 맞는데? 선생님 뭐 잘못한 선거 있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미친 거야? 아니 네가 왜 넣어서 이 새끼야? 아 얘들아 이거 문제 잘못됐다. 음, 이상하게 안 보여. 이걸 내가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아, 이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다 맞아야 돼. 이게 뭐냐면요. 그 내가 한 개의 그 판매가가 1,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8월 달에. 그럼 판매한 금액 1000X 원이고요. 그 다음에 8월 이후에 판매 가격이 한 개 판매 가격이 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00원에 판 게 100 마이너스 X개거든요. 여기서 쭉 총 생산한 원가를 그 100개의 원가 700원을 그 100개에 대한 원가 이거를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익금을 계산했을 때 15,000원 이상 2만 원 미만이다라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이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참네, 기가 막혀서. 일단 산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0X에서 500X를 뺄 거니까 여기 500X가 맞을 거고요. 5만 원에서 저거 7만 원이죠. 7만 원. 아, 여기 산수. 잠깐만 얘들아. 아, 왼쪽에서 여기 산수 잘못했고 이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만인데 플러스 2만 그랬을 때 아무도 나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네. 아, 산수 참. 봐봐 얘들아 내가 연두연두로 한 거예요. 여기서 똑같게 식이 나와야 돼요. 똑같게 식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식이 똑같지 않아서 문제 옳은 줄 알았더니 결국 내가 소은아 잘 가. 내가 산수 잘못한 거였던 걸로. 와 근데 내가 산수 잘못하는데 아무도 나를 태클을 안 걸었어.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잡것들아. 가. 대신아. 가세요. 그래요? 선생님이 실수하면 저 뵐게요. 10분씩 깎는 거 어때요? 아, 지금 가도 돼.
너 그거 다 풀어야지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42페이지에 4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4번. 자, 42페이지 4번. 자, 이분의 x 플러스 3의 값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얘들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4가 되는 수요. 화면에서 잠깐 책이 없어졌죠? 그래요. 그 얘들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 4가 되는 이 수는요. 3.5 이상 뭐 미만인 수가 4.5 미만인 수예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x값의 범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x 플러스 y는 4. 개놈의 새끼 진짜 저거 그냥 씨. 너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있던가 그러면. 자, x 플러스 y는 4일 때 x에 대한 부등식 그랬는데 얘들아 잘 봐. x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이거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치? 그러면 어떤 문자를 없애야 돼? 어떤 문자 없애야 돼? y를 없애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y는 어떻게 없습니까? 그냥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y는 하고 정리해서 4-x를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3x 빼기 y 자리에 4-x를 대입해서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6번과 같은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잠깐 드는데 얘들아 6번 봐봐. 자, 부등식 3x-1의 절대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대. 얘들아 너는 절대값이 10 이하인 수요. 절대값이 10 이하인 수.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절대값이 10 이하다. 10 마이너스 10 이하니까 이 범위에 있는 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절대값이 10 이하인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절대값이 10 이하인 수가 3x-1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x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거예요. 1을 더할 거고요. 3을 나눌 거예요.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값이 정수가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세연아 x값의 범위를 2분의 x-3으로 바꾸려면 어떤 연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빼는 게 아니고 3을 빼고 2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3을 빼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3분의 11에서 3을 빼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이제 2를 나눠요. 2를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얘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그랬거든요. 그럼 얘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뭐예요? 값이 될 수 있는 정수는요. 지우야 뭐 있을까? 이 범위에 있는 정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예요. 그래서 얘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x의 값 구하시면 되고요. 이거 4개 다 하시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x의 값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다 해야 되나? 2개뿐이 안 써줬지만 됐지?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채진이 와. 43페이지 13번 한번 볼게요. 43페이지 13번. 자, 이거 문제에 대한 해석이요. x는 2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1차 부등식을 만족하면 x신 2를 더 대입하면 되거든요, 얘들아. 그쵸? 근데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대입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자, x는 2가 x에 대한 1차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지 않아. 그러면 자, 내가 똑같이 쓰는 것 같지만 얘들아 중요한 차이가 있어. 부등호의 모양이 잘 봐 얘들아. 이거를 만족하지 않아?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은 이거입니다. 그럼 x는 2가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요. 야, 인천이 13번 들으려니까? 듣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x 대신에 2를 쳐넣어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수는 니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14번 한번 볼게요. 지금 약간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14번 볼게요. 자, 14번 보시면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중에서 15와 서로 소인 자연수가 5개다? 무슨 소리야? 일단 얘들아 이거 x값을 좌변 x에 대한 1차 부등식 그랬기 때문에 좌변에 깔끔하게 x만 남길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5x 이항할게요. 당연히 양변 9로 나눌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요. 이걸 수직선 위에 해를 나타냈거든요. x가 9분의 4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시커멓게 칠하고 이 범위에 있어요. 근데 이 범위에 15와 서로 소인 자연수가 5개 있다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쵸? 사실 15하고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거든요. 그럼 15하고 서로소인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누구야? 1. 그럼 반드시 저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 애를 꼭 쓸게요. 1. 그 다음에 2도 서로소. 3은 3 서로소 아니지만 이것도 개수에서 빠지면 돼요. 3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4. 5 개수 빠짐. 6은 나 좀 당겨서 너무 좁아서 당겨서 쓸게. 1, 2, 3, 4, 5, 6. 지금 여기서 15하고 서로 소인 개수에서 빠지는 게 3 빠지고 5 빠지고 6 빠져야 되죠. 7은 세워질 수 있죠. 그러면 서로 소인 자연수가 5개라는 말은 서로 소인 자연수 5개 누구야? 하나, 1, 2, 4, 7. 하나 더 그려야 돼? 8도 저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얘들아. 그쵸? 15하고 8 서로소 맞죠? 그럼 이 그림 안에 8도 들어가야 되네. 9는요? 얘들아, 다시 그릴게, 이거. 너무 좁아. 그러니까 다시 그린다고. 너무 더러워서. 길게 얘를 이렇게 당길게요. 조심해야 될 건 얘들아. 저 범위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그래서 3 개수에서 빠지고 5하고 6도 개수에서 빠지고. 그래서 서로 소인 자연수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어디까지 꼭 들어가야 돼? 8까지는 꼭 들어가야 돼. 사실 이 그림에 9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 느껴요, 얘들아? 9는 어차피 15하고 서로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애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애를 같이 표현하라고 그랬거든요, 얘들아. 그럼 저 안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수가 뭐일 것 같아?
10, 야, 10 들어가도 되잖아. 어차피 서로선, 얘가 15하고 서로선 아닌데. 얘들아, 저 그림 안에 9하고 10은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11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11을 반드시 이렇게 꺼내서 그리십니다. 그렇다면 니네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9분의 4a 플러스 1의 범위가요. 얘가 꼭 10하고 11 사이에 있어야 될까? 네? 풀어. 너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봐. x의 값 중에서 15와 서로 소인 자연수가 5개이려면 내가 그랬지 8까지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9분의 4a 플러스 1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9하고 10 사이에 신경 안 써도 돼. 8하고 11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그림 신경 쓰였지. 야, 그림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을까? 주황주황? 주황주황? 그림 그릴 때는 얘 때문에 무조건 색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주황주황.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요? 네, 8 이하인 수에는요. 15하고 서로 소인 자연수 8까지 5개가 채워지니까 이 그림 됩니다. 그럼 8에는 는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1에는 는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림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11 이하인 수 자연수 중에서 15와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는 6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11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조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8과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11이 저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9하고 10은 상관없기 때문에 걔가 안중에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8과 11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네, 없을까? 그러면은 그 앞에 패드 있을 거야. 패드 하나 갖다가 봐. 앞에 인폼 밑에 패드 있을 거야. 인폼 밑에 요만한 패드 가지고 와서. 자, 손 씻는 비누 옆에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44페이지 18번 한번 볼게요. 이거 약간 국어가 스텝 3로. 아, 그리고 45페이지 22번 내가 아까 지워줬죠? 자, 스텝 2에서는 18번하고 20번만 풀어줄 거예요. 들어왔어? 18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물건을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안 팔려서 판매 가격을 A% 이상 B% 이하로 할인한다고 했을 때 이익이 원가의 8% 이상 40% 이하가 되려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 자, 이거 부등식 같은데요. 어떻게 미지수가 A하고 B가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랬죠. 부등식 활용해서는 반드시 필요고 미지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 1개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너희들 때 페이크 치는 거야. 자, 우리가 알던 순서대로 이거 한번 스텝을 한번 밟아볼게요. 어떤 물건, 이거 사실 원정판이에 대한 문제라는 거 그 정도는 눈치챘잖아, 그치? 자, 그 원가, 이 물건에 원가가 있어야 돼요. 원가 없는데요? 이걸 빅 A1 이렇게 놔둬볼게요. 자, 그러면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 그럼 정가. A1에다가 20% 이익을 붙인 금액 100분의 100 플러스 20. 100분의 120이죠? 약분해서 5분의 6 A1 할게요. 서울대 강의시대. 자, 근데 이게 안 팔려서 판매 가격을
A% 이상 B%로 할인해서 팔았을 때 그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보통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좀 달라졌다는 소리인데? 그치 얘들아? 그리고 이익금을 생각해야 돼. 보통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안 팔렸구나. 그러면 판매가는 정가에서 X%를 할인해서 팔게요. 왜냐면 얘가 지금 할인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가에서 X%를 할인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100분의 100-X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들아. 그 실제로 이거 산수할 때는 이게 더 쉬워요. 5분의 6A 곱하기 1-100분의 X요. 이 괄호 풀지 않을게요. 근데 내가 그랬지, 얘들아. 이익금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판매가에서 원가 뺀다라고 했죠? 그럼 잘 봐. 이익금은 판매가에서 원가 A를 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기서 산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이익금이 원가의 8% 이상, 14% 이하 이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잘 봐. 조거 가지고 식을 세어볼게요. 이 이익금이 원가 A1의 8% 이상, 이 이익금이 원가의 14% 이하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식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산수도 계산도 스텝을 밟아가면서 할 거야. 자, 식 이렇게 세웠을 때 얘들아 제일 먼저 해야 될 연산은 뭘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연산은 뭐야? A를 나누는 거야. 그쵸? 근데 어차피 A는 양수니까 부등호형 방향이 바뀌지 않음. 그래서 100분의 8 5분의 6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조심할 건 마이너스 a에서 a를 나눈 결과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0분의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운데 거 괄호 풀면 저는 이거 산수하고 싶은데요. 4로 나눠서요. 뭐 상관없어요. 5분의 6 분배하고 5분의 6 곱하면 6하고 100하고 약분되나? 2로 약분되나? 50? 50 곱하기 5 하면 250.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얘도 50분의 7 이렇게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산수할 수 있어. x값의 범위 구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 스몰 a와 스몰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이거 지금 조금 그 연립부등식은 사실 중등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건 연립부등식 아니고 그냥 이런 형태 부등식일 수 있어. 사실 가운데 x가 있고 x가 뭐 이상 뭐 미만인가 이 정도 풀어봤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나? 기지개. 자, 하.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20번도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20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번 나는 그 위쪽에 풀게요. 왜냐면 나 밑에 쓸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풀겠습니다. 자, 어떤 전자제품 2,000개를 생산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불량품이 200개가 나왔대. 정상 제품만을 팔아서 전체 가격의 8% 이상 17% 이하의 이익이 남게 하려면 생산 가격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가? 이거 얘들아 잘 봐. 이 제품 당연히 이거 원가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조심할 건 제품 한 개의 원가라고 할게요. 제품 한 개 원가 마찬가지 A1 이렇게 놓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가 아니고 그냥 판매가로 막바로 들어왔거든요. 제품 한 개에 판매가 막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생산 가격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파는가? 그럼 A1의 X%에 해당하는 이익을 붙여서 팔았어요.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갈게요. 근데 얘가 지금 그 불량품이 200개가 나와서요. 그 판매한 개수는 1800개가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익금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제품 한 개를 팔았을 때 이익금이 아니고 제품 1800개 팔았을 때 이익금이야, 얘들아.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내가 제품 한 개당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1을 받아서 1800개를 팔았어. 근데 이익금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다고 했는데 원가는 2000개에 대한 원가를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 이익금이 전체 생산 가격의 8% 이상.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냥 1800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빼기 2000A 이렇게 갈 건데요. 마찬가지. 전체 생산 가격의 8%거든요. 그럼 전체 생산 가격은 마찬가지 2000A가 돼야 돼요. 2000개 생산한 가격. 그거의 8% 이상. 오른쪽에 식세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2000A 곱하기 100분의 17 이하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양변에 A를 나누면서 이거는 자체약분이다, 얘들아. 연두 자체약분이야. 그래서 A 나누면 20 곱하기 8이 남을 거고요. A 나누면 1800, 1 플러스 100분의 X. A 나누면 2000. 그리고 여기 A 나누는데요. 여기도 지금 자체약분, 분모, 분자 100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남는 거 20 곱하기 17 이렇게 남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X에 대한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텝 3는요. 46페이지에서 일단 2번 문제는 지울게요. 2번 문제는 수식으로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좀 벗어나기 때문에 46번, 2번은 지울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풀어주고 싶은 문제는 사실 1번, 3번, 4번, 5번이거든요. 자, 만약에 채진이는 이거를 듣고 싶지 않아. 그럼 너 다른 문제 풀고 나중에 필요하면 동영상 보세요. 자, 스텝 3,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A, B에 대해서 A 별표 B는 이거라고 약속하자 그런 거예요. 이거 연산 기호 자체를 약속한 거거든요, 얘들아. 자,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서 정수가 하나뿐일 때 그랬거든요. 얘들아, 일단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해야 돼. 뭐냐면 1 별표 a는 사실 이 별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 별이란 연산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1 별표 a는 정의대로 가면 뒤에 있는 수의 2배, 그러니까 a의 2배 빼기 앞에 있는 수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a 별표 x는 뒤에 따라온 수의 2배, 그래서 x의 2배 빼기 앞에 있는 수 이거 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a 별표 1도 마찬가지. 뒤에 나와 있는 1의 2배에서 앞에 나온 수를 빼라 이렇게요. 그래서 저 부동식 자체를 2a-1 2x-2a 2-2a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써? 좀 기다려줄게.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연산은 뭘까? 네, 각 항에 이 a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a 더한다고? 맞아. 가운데 x만 남기는 게 목표야, 얘들아. 가운데 x만 남기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 a를 더하면
4a 마이너스 1, 2x, 2a 더하면 2. 그 다음에 할 일은 2로 나누는 거예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아, 이거 2a라고 쓸까? 2로 나눠서 2a 마이너스 2분의 1, x 1 이렇게요. 사실 여기까지 산수 다 한 거야. x값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산수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 정수가 하나야? 그럼 얘들 잘 봐. 그 다음에 수직선 정수가 하나야? 자, x값이 뻥 뚫어서 2a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뻥 뚫어서 1보다 작다. x는 이 범위에 있다라는 소리거든,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된대? 한 개요. 그럼 그 정수, 정체는 누굴까? 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0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1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 그랬어. 아, 정수가 하나뿐이려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뿐이려면 2a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돼. 내가 항상 근데 얘들아 생각하라 했지. 얘들아 마이너스 1에는 0이 들어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을까?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을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네, 맞아요. 그런데 빨강빨강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a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 돼.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을까? 그럼 정수가 없잖아. 0보다 크다 그러면 얘 정수가 없거든. 그럼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는은 어디 붙을 수 있다? 마이너스 1에 는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한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얘가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어쨌든 음의 정수 x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거 깔끔하게 저번에 x만 남기도록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k 플러스 1 x를 양변에 나눠 부등의 방향 바뀌지 않아.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상황 설명이 되어 있을 때요. 이거 내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요. 근데 지금 봐봐 얘. x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는 색칠해 줘야 돼요.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자, 얘가 어떻게 바랬냐면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 성립한대. 야, 저 색칠한 범위에 모든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다? 모든 자연수가 들어가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저 색칠된 범위 안에 누구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 저 색칠된 범위 안에 누구 들어가면 될 것 같아? 1 들어가면 돼요. 가장 작은 자연수 1 다 반드시 들어가면 돼. 근데 음의 정수 x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절대로 누군 들어가면 안 돼? 전에 뭐 들어갈 수 없게 얘들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요? 0이요. 0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고 음의 정수 들어가지 않아요. 이 그림은 맞는 회색 그림은 맞는 그림이란 소리야. 근데 연두 그림은 어떨 것 같아 얘들아? 연두 그림이요? 만족하는데? 이것도 만족하네? 그럼 얘들아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다.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요. 0하고 1 사이에 있을 필요 없이 얘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되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야. 꼭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요. 아니다. 근데 잠깐만. 모든 자연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음의 정수가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k값 세우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아, 음수가 아니고 음의 정수구나. Sorry. 음의 정수구나. 마이너스 1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게 맞네. 빠바바밤 빰. 그래서 왜냐하면 음수라고 착각했어.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이 그치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음의 정수 마이너스 1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 그림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기 는이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야. 근데 1에는 저 연두연두 그림은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K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네.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는 게 맞네요. 안녕. 안녕, 채진아.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0cm고 높이가 8cm 원기둥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뚫으면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처음 원기둥의 건널비보다 커지게 된대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서로 겹치지 않게 계속 뚫는다고 했을 때 처음 원기둥 건널비의 2배 이상이 되려면 구멍을 최소 몇 개 이상 뚫어야 되는지 구하라 그랬거든요. 야, 씨. 그럼 처음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게요. 구멍 뚫기 전 처음 원기둥 건널비.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0c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밑넓이는 400파이. 근데 이런 거 밑넓이 2개. 그리고 원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는 40파이, 세로의 길이는 8. 이거 산수하면요. 800파이? 이거 산수해야 될까 모르겠네. 1120파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요. 구멍을 X개 뚫게요. 구멍을 X개 뚫었을 때의 건널비. 얘들아, 너는 이거 일단 내가 밑넓이부터 생각하면 구멍을 뚫기 전에 밑넓이는 400파이였거든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기둥 모양의 기둥 이렇게 뚫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는 파이고 X개 뚫어요. 그러면은 X개 빼야 되죠. 근데 이거 밑넓이 하나에 해당하는 넓이인 거야. 그럼 밑넓이 2개니까는 이렇게 괄호해서 2배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사실 얘들아 이렇게 원기둥에 구멍을 뚫으면 밑넓이는 빠지게 되는데 옆면의 넓이는 더 더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 원기둥의 옆넓이는 변함이 없어요. 봐봐. 구멍을 뚫어도 처음 원기둥의 옆넓이 변함이 없지? 오히려 뚫은 원기둥의 옆넓이가 더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뚫은 원기둥의 가로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2파이. 어차피 세로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죠. X개 뚫으면 이거 X개만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계산하면 2파이 X 플러스 4, 8에 32, 320파이 플러스 16 파이 X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120파이 플러스 14파이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말했냐면
구멍을 X게 뚫었을 때 이 건너애비가 처음 원기둥의 건너애비의 2배 이상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X값의 범위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파이는 양변에서 나눠서 없어질 거니까 산수 괜찮을 겁니다. 됐죠? 자, 5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벤트를 하는 동네 문방구에서 한 권에 3,000원의 스프링 노트 여러 권을 묶어서 한 세트로 팔고 있대요. 단 이벤트에 스프링 노트 한 세트에 묶여있는 노트의 권수는 같대요. 자, 그 이벤트 1. 스프링 노트 한 세트를 구매하면 한 권을 덤으로 드려요. 그랬어. 이벤트 2. 스프링 노트 한 세트를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80%를 할인해 드려요. 그랬어. 자, 그러면 이벤트 1을 선택하는 것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권수의 노트를 구매할 수 있을 때 스프링 노트 한 세트의 노트가 최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A로 넣어볼게요. 스프링 노트 한 세트에 노트 A 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1 있다고 하자. X1. X1이 아니고 X권이죠. 미친 거 아니야? 단위 왜 이래? X권. 야, 근데 이거 여기서 그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권수의 노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래?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권수의 노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걸 사실 문제를 푸는 짬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를 푸는 짬은 뭐냐면 얘를 어떻게 바꿔 생각해야 되냐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권수의 노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거 좀 뭔가 식으로 세우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냥 한 권당 노트의 가격이 싸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노트를 구매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권당 노트의 가격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손 들어. 손 안 돼. 너네 일로 와, 이 새끼들아. 이씨. 자, 못 들었어요. 저 개놈의 새끼. 나가! 야,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권수의 노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한 권당 노트 가격이 싼 거를 찾으라는 소리야. 맞지, 얘들아?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권수를 노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거는 식으로 세울 수 없거든요. 근데 한 권당 노트 한 권의 가격은 계산할 수 있어. 만약 이런 거는 그래도 계산해 본 적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노트 한 권당 가격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1에서 노트 한 권의 가격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튼 스프링 노트 한 세트를 구매해요. 그 사실 한 권의 가격은 내가 총 지불해야 되는 금액 나누기 노트의 권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한 권에 3,000원인 스프링 이어 한 세트의 노트 X근 묶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세트의 가격이 3,000X원이 되는 거야. 맞지? 한 세트의 가격이 3,000X원이야. 그런데 한 권을 덤으로 준대. 그러면 이거 나누기 뭐 해야 돼? 노트 한 권의 가격은 X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분의 3,000X과 노트 한 권의 가격이 됩니다. 식 이상해요. 이상하더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 이상해. 좀 이상하지만 이게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벤트 2에서 노트 한 권의 가격을 구해볼게요. 어쨌든 얘 한 세트의 가격은 3,000X원이 되는 건데 야, 한 세트 구매하면 구매 가격의 8%를 할인해 준대. 조심할 건 8%를 할인해 준대. 너네가 내야 될 건 100분의 100 빼기 8에서 92를 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노트 한 권의 가격은 나누기 뭐 하면 돼? X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3,000X 곱하기
100분의 92 곱하기 x분의 1 되거든요. 자체 약분 00 2개. x도 없어져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산수하면 30 곱하기 92만 남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공책 한 권당 가격이 공책 한 권당 가격이 누가 더 싸길 바란 거니, 얘들아? 문제 읽어봐. 노트 한 권당 가격이 누가 더 싸길 바란 거야, 이 문제는? 이벤트 1이요. 그 노트 한 권당 가격이 더 싸니까 이벤트 1의 가격이 더 작다. 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까 30 곱하기 92 안 했잖아, 얘들아. 이거 산수 뭐부터 하면 될 것 같아? 양변을 3. 야, 나 뭐? 채진아. 자, 우연이지. 좋아. 양변을 30으로 나누고 시작합니다. 채진아, 난 선생이야. 자, 양변을 30으로 나누면 이거 100x 92 이렇게 남아요. 산수가 조금 괜찮지? 그래서 이거 제일 그 다음에 산수 뭐 해야 돼?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됩니다. 세진아,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 개새야. 자, 이렇게 해서 x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어디요? 그럴 수 있지. 뭔 프로블럼? 자, 뭔 프로블럼? 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가.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는 각 B가 90도 12c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BC의 길이 A cm. 자, 직각삼각형인데요. 지금 AD하고 선분 CE의 길이가 똑같이 3분의 7이 된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삼각형 ADF의 넓이가 삼각형 FCE의 넓이보다 크기 위한. 야, 너네 잘 봐. 선생님, 이거 제가 이렇게 수식으로 세우면요. 삼각형 ADF의 넓이가 삼각형 CEF의 넓이보다 크다. 근데 얘들아 뭐 물어볼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삼각형 ADF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선생님, 밑변 AD로 깔면 돼요. AD 길이 3분의 7이라는 거 알잖아요. 좋아. 3분의 7이라는 거 알지만 높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잘 봐. 내가 삼각형 ADF, CEF의 넓이는 구할 수 없지만 여기서 내가 색칠 공부, 연두색 부분 있죠? 내가 연두색 부분을 각각에 붙이면 잘 봐야 되라. 어차피 저 연두색 부분 내가 구할 수 없을지라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죠, 얘들아? 이렇게요. 선생님이 저거 왜 저도형의 넓이를 왜 덧붙였을 것 같아? 내가 삼각형 ADF의 넓이 따로 구하지 못하고 사각형 BDFC도 넓이를 따로 구하지 못하지만 두 도형을 합치하면 뭐가 됩니까? 네, 삼각형 ABC 돼요. 얘는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삼각형 CEF 따로 넓이 못 구해. 사각형 BDFC 넓이 따로 표현 못해. 하지만 합체하면 뭐가 돼, 얘가? 삼각형 BD2가 되고 있죠. 얘 넓이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거 성립하게 하는 A의 값의 범위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